재보궐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또 사전 투표가 시작되죠. 그런데 지금 유권자들은 각 후보들의 공약이 어떤 건지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오늘 명랑 인터뷰에서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 모셔서요. 후보들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도 궁금했어요. 이 정책에 대해서 누가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건지 돈은 얼마나 드는 건지 저도 이제 유권자니까 여러 가지 궁금했는데요. 어제 먼저 박영선 후보 그리고 오세훈 후보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책 관련해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셨나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충분한 토론이 있지는 않지만 네. 공약 검증도 일부 있었습니다. 저희가 네네. 공약 검증에 더 관심을 갖는 건 선거 때 제시하는 공약들은 고용계약서라고 보는 거거든요. 1년 3개월짜리의 시장을 어떻게 고용할 것인지 그 고용계약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인데요. 공약의 예산을 갖고 서로 공방을 벌이기도 했고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서로 그 경쟁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굉장히 통 큰 정책, 공급 정책들이 나왔죠. 네.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30만 호,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36만 호.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신도시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이 24만 호 약간 좀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24만 호. 이 네. 3기 신도시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러네요. 공급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바로 박원순 전 시장이 임기 6년 동안 공급했던 양이 13만 호 정도 네. 된다고 합니다. 시민단체에서 검증하기에는 신규 주택은 약 한 3만 호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결국 이렇게 공급이 조금 모자라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30만 호, 36만 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적당한가 이렇게 봤습니다. 조금 전에 박원순 시장 당시에 9년 동안 6년 동안 예. 공급한 것이 13만 호 예. 정도였다. 이제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뭐 최소한 이분들은 2배 이상을 얘기하는 거니까 너무 좀 과장된 것은 아닌가 이런 비판이 일단은 있을 수 있겠군요. 그렇죠. 보통 통상적으로 공급되는 양이 약 한 1년에 네. 3만 호에서 한 4만 호 정도 되니까요. 1년 3개월 동안 공급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5년, 1년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재선까지 감안해서 5년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말씀드렸다시피 1년 3개월짜리 시장을 뽑는 거고요. 네. 그 결과에 따라서 재신임을 할 건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건데요. 1년 3개월짜리 시장이 5년짜리 세금 청구서를 내밀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먼저 기호 순서대로 내용을 좀 짚어보죠. 박영선 후보 반값 아파트 30만 호 공약입니다. 이게 반값 아파트 참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어디에 얼마큼 하겠다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 30년 이상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토지 임대부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토지는 공공이 소유를 하고 건물만 일단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네. 이런 방식을 통해서 5년간 공공 분양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이게 어디다 공급될 것인지가 정확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부지를 얘기를 한 것은 한 군데가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를 지화해서 그 위에다 짓겠다. 또 시유지와 국유지를 활용해서 공간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 국유지가 이렇게 많지 않아서 충분치는 않습니다. 네. 또 특히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가능할 것이냐도 지금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거고요. 또 공공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좀 더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의 문제, 부지의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시유지, 국유지를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좀 좁다. 그런데 지금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좁은 공간을 최대한 그러니까 용적률 높이고 어떤 층 제한 없이 좀 위로 높여서 이 30만 원으로 충분히 공급하겠다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은 산술적으로 접근해도 불가능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 네. 3기 신도시 여러 군데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시작되고 있는 3기 신도시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숫자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거니까요. 네. 이것은 분명히 부지 문제에서 좀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박영선 후보는 30만 호 공약인데도 사실상 좀 불가능해 보인다. 오세훈 후보는 36만 호입니다.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서 공급하겠다는 건데 이 정책을 평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공급 정책은 아니거든요. 있는 주택을 그 주택 위에다가 새로 짓는 거기 때문에 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36만 호 중에 18만 5천 호를 짓겠다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멸실이라고 하죠. 결국은 멸실된 것들을 같이 산정한 것인지 네. 아니면 새롭게 공급되는 것만 18만 5천 호인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약 한 신규 주택 공급량은 한 10% 정도를 잡고 있거든요.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 사실은 공급 대책이라기 보기보다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좀 혼동해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면 예를 들어 15만 호 정도 있었으면 한 15 더하면은 한 16, 7만 정도? 그러니까 10% 플러스만 해야 되는데 이게 중복되는 숫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신 거군요. 이렇게 단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한 180만 호 정도를 재개발 재건축으로 하면 사업을 하면 거기서 약 한 10%, 약 한 18만 호가 신규 주택 공급되겠다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명확하진 않은데 어쨌든 36만 호 신규 주택 그렇다면 이것도 힘들어 보이네요. 두 후보 다 주택 공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게 서울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서울시의 집값이 공급으로만 그렇게 잡히지는 않거든요. 네네. 결국은 통화량도 있고요. 또 이재율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또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요. 다만 이렇게 공급이라고 하는 건 공급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공공정책을 집행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주택을 소유로 볼 것인지 주거로 얘기할 것인지를 좀 정리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지금 새롭게 주택을 공급하겠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세입자를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위한 정책인지가 좀 혼동스럽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정리해서 주택 정책을 좀 제시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박 후보는 공공주도로 이제 마중물처럼 공공주도로 해서 이것을 뭐 재건축 등등 해서 조금 더 확대시키겠다라는 거고 오 후보는 민간 주도를 좀 강조하는 그런 모양새예요. 이제 두 후보를 굳이 이제 비교를 하자면 그렇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주도와 공공 주도에 따라서 이 공급하는 방식이 완전 다른 거잖아요. 네. 이 공공주도 방식을 강조하고 있지만 공공주도 방식이 일정 부분 그 공급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렇죠. 건 과거에 네네. 여러 가지 선례로 있습니다. 또 특히 이 공공주도 방식이 지역적 갈등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속도에도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민간 방식도 한번 고민을 함께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오 시장이 제기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을 중심으로 한 민간 주도 방식은 이미 이것이 집값 안정화보다는 여러 가지 투기장을 만들었던 네네. 과거 선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그런 예전에 나왔던 그런 나쁜 선례들을 다시 이번에는 반복하지 않을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냥 재개발 재건축만 하면 모든 집값이 잡히는 것처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좀 잘못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나라 집값이 잡혔던 선례들이 있는데요. IMF 때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 네네. 집값이 잡혔던 선례가 있습니다. 결국은 공급과 수요가 아니라 여러 가지 외부적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공급 정책들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까워 보입니다. 둘 다 금융 위기 당시에는 굉장히 집값이 안정되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외부의 위기가 굉장히 크게 있기 전까지는 그게 공급이 충분했던 아니면 다른 방식이 됐던 여러 가지 집값은 좀 불안했던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데 공급만 늘리면 되겠다. 또 부지도 없고 또 민간 방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과거에 많이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도 투기적으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 과거 방식들만 얘기를 하는 것은 과연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부분 또 주거라고 하는 게 일단 인권이나 주거권 보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했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동산 정책을 지금 쭉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습니다. 어제 매니페스토 본부에서요. 이 공약 가계부 분석 결과를 발표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공약 가계부라고 저희가 표현을 쓰는 게 사실은 이게 대차 대조표인데요. 네. 대차 대조표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공약 가계부 수입이 얼만큼 되고 지출은 어디다 할 것인지를 물어봤는데요. 박 후보가 내놓은 공약은 총 59개라고 밝혔고요. 전체 재원은 4조 원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4조 원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은 순세계 잉여금, 그러니까 올해 서울시가 걷어들였던 세금과 썼던 지출에서 남는 부분을 가지고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공약 가계부 박 후보의 것을 받아 안고서 선거 공보를 보면서 저희가 좀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요. 어떤 거죠? 59개의 선거 공약이 아니고 구 단위별로 또 지역 공약들이 또 따로 있던 것들은 여기다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 단위의 개별 공약들, 지역 개발 공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여기 추계를 하고 있지 않아서 일부가 누락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공약이 몇 개인지를 특정하지 않고 있고 아직은 정리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8일 남았는데 아직은 특정돼서 몇 개인지가 정리가 안 됐다고 하고 있고요. 네. 따라서 이 지금 공약가계부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것들을 빨리 정리하셔서 제출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10대 공약에 대해서는 그 소요비용과 재원조달 방향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10대 공약이 이제 임기 1년 3개월짜리이기 때문에 네네. 전면 실시가 아닌 시범 내지는 연구 용역 뭐 이런 쪽으로 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당선되면 모든 것이 다 될 것처럼 얘기하는 양 후보들의 공약은 그렇게 유권자들이 바라오는 것은 아니고요. 1년 3개월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따져 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거칠게 말하면은 박영선 후보 측이 내놓은 공약은 너무 많고 오세훈 후보가 내놓은 공약은 아직 정리가 안 되고 뭐 이런 겁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행정학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재정 없는 정책은 허구고 네네. 정책 없는 재정은 낭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양 후보를 아마 대변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짚어보죠. 사실은 이제 이 어떤 뭐 정권이 바뀌든 뭐 유지되든 간에 어떤 장이 바뀌면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고도 싶고 아니면 그 전에 마음에 안 드는 정책 폐기하기도 쉽고 여러 가지 이제 유혹들과 어떤 생각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의 정책을 과연 얼마나 이어갈 수 있을지 사실 이제 그렇다면은 정책이 바뀐다면 뭐 기회비용이나 뭐 매몰 비용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이 사실은 정책 선거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 공약들을 지속할 것인지 네. 아니면 중단하거나 아니면 폐기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사실은 정책 선거의 출발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권 후보라고 할 수 있는 박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정책들을 이어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경제 분야 정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수정 보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요? 예, 경제 활성화나 지역 경제 활성화 네네. 분야에 대해서인데 약 한 65개 정책 28%에 대해서는 보완하겠다고 답변을 했고요. 네. 반면에 오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박원순 전 시장이 주도했던 229개 정책 중에 약 한 75%에 해당되는 주민자치제도 혁신이나 태양광 관련된 사업들은 중단 내지는 폐기하겠다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네. 이 폐기를 하고자 하는 그 공약의 목록들은 매니페스토 홈페이지에 오시면 저희가 공개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걸 유지하겠다, 폐기하겠다 그것을 정리를 해 놓으셨군요.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어서 이게 어디까지 현실화될 것인가 유권자들이 굉장히 헷갈리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할 텐데 대표님, 사무총장님 보시기에는 이 공약은 좀 점수를 줄 수 있겠다. 이 공약은 괜찮다 싶은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1년 3개월 임기의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하반기 공무원 인사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네.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보궐선거 국면에 들어가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좋다 나쁘다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게 있는데요. 박 후보의 청년 출발 자산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5천만 원 무이자 대출 청년들에게 해주고 30대에서 40대가 될 때 원금을 갚게 하는 건데요.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많은 나라에서 좀 보수적 정책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사회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보고 있고요. 오 후보의 안심소득제라고 하는 건데요. 네. 중위소득을 6천만 원으로 잡고 4인 가족 네. 그 가족 소득이 여기에 미치지 못할 때는 50% 정도를 보전해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네. 이거나만 해도 기본소득에 상대되는 그러네요. 보수적 네.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논의해보고 토론해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심소득 개념으로 사실상 이제 기본소득 접근을 하고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매니페스트 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